이 나무를 한번 제거해 달라고 했어요. 결과물이 놀랍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생선까지 했어요. 머리 위에 빨간색 모자 하나만 씌워줘, 사진 분위기랑 잘 어울리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해봅니다. 두 번째 생성한 이미지에다가 다른 건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잘 어울리는 빨간색 모자를 씌워줬어요. 누가 보면 모자를 쓰고 찍은 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미나이에 들어가면 상단에 뉴 구글 최고의 이미지 모델인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편집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새로 생겼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 구글이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그리고 편집 기능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게 써보면 정말 미쳤어요. 포토샵의 종말이다, 수천 개의 AI 스타트업들이 망했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써보면 압도적으로 이미지 생성과 편집이 잘 됩니다. 대충 그냥 요청해도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요. 제대로 그 방법을 알고 요청을 하면 정말 몇십 년 경력의 사진 전문가, 디자이너가 사실상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과장 아니냐고요? 써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구글이 아주 친절하게도 이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가이드를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생성하고 한 번의 요청으로도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능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방법을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제미나이로 이미지 만드는 거, 이미지 편집하는 거는 그냥 다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용법부터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제미나이를 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질문하는 창이잖아요.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단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냥 질문하면 안 되고 이미지를 눌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햇살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강아지 2마리가 달리고 있는 이미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얘를 누르면요, 자, 제가 배속 안 할게요. 10초도 안 걸려서 바로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햇살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강아지 2마리가 달리고 있는 이미지. 10초도 안 돼서 이게 바로 생성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강아지 2마리가 이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미지가 나왔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바로 가능해요. 특징은 뭐냐 하면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거의 실사처럼 나와요. 보시면 뒤쪽에는 이제 바닷가지만 위에는 하늘, 그리고 갯벌에서 이 바닷가에 강아지들이 걸어온 이 발자국들이 다 보이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사실 생성이 됐던 이미지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실사처럼 바로 생성이 됐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제미나이 표시가 생겼죠. AI로 생성한 것을 표현하는 이 로고가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몇 가지 수정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강아지들의 옆모습 위주로 제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온 게 옆모습 위주로. 자, 신기한 건요, 방금 그 강아지들이 옆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다른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기존 이미지 생성한 거를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 이미지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채팅창에서 요청을 했더니 이 이미지에 그대로 살려서 똑같은 강아지를 옆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자,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은 이 강아지들을 제가 클로즈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동시에 생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내장이 동시에 하나의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했던 이 강아지들의 클로즈업한 모습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강아지들을 클로즈업한 사진 내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일하게 얘도 오른쪽 하단에 로고가 박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내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를 눌러보면은 하나의 이미지를 4분할로 만든 거에 가깝거든요. 인생 네컷 찍듯이 이렇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요청을 해보면은 아래 2개 이미지에 강아지 발목에 빨간색 리본 묶어줘 라고 했어요. 과연 발목에 리본이 달렸죠. 기존 이미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빨간색 리본이 발목에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려운 프롬프트를 쓴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원하는 것만 요청했는데 바로바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그래서 아마도 내가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할 때 이 방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제미나이 그 개편에서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동시에 합성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랑 이 사슴 이미지를 두 개를 주고요. 요청을 두 이미지를 합쳐줘. 사슴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로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에 사슴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진짜 놀랍죠? 그 사슴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시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은 우리 뭐 가방 회사라던가 화장품 회사라던가 이런 곳들에서 전문 모델을 써서 기존에 만들어야 됐던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는 그냥 두 개 사진을 주고 합쳐줘. 제품 이미지처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정말 전문가 못지않는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그 사슴 사진을 보여주고요. 정면 모습을 클로즈업 해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진짜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정면이고 클로즈업한 모습이죠. 이거 만약에 찍었다라고 하면은 어디 사진전 대회에서 상 받을 만한 사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고퀄리티로 나와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사슴에게 양쪽 날개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진짜로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는 거야. 심지어 제가 지금 요청한 이 정도 수준은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누구든 사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저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제공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른 것들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미나이 이미지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는요. 이 프롬프트를 좀 구체적으로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프롬프트가 뭐냐면 우리가 요청하는 이런 멘트들을 말하는데 제가 방금 한 방식처럼 하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 AI를 한 번 요청했는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그대로 만들어지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이건 역시 구글에서 아예 가이드를 줬어요. 물론 영어 가이드고 그걸 제가 한국어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6가지만 이용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아마 원하는 결과물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주인공을 정해야 돼요. 이미지의 중심이 되는 대상이 누군가.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활짝 웃는 할머니, 뭐 울고 있는 할머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묘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동이에요. 거기 출연하는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그냥 할머니가 나와요 라고 말하는 거랑 이 할머니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동물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해주는 게 좋고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빼셔도 되겠죠. 하지만 주인공이 되는 그 부분들을 지정해줘야 된다, 혹은 어떤 동작이 들어간다면 동작을 지정해줘야 된다 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경이에요. 배경. 여기가 어딘지, 예를 들어 집에 할머니가 있습니다 라는 거랑 햇살이 잘 드는 시골집 거실에 흔들 의자에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표현을 한다, 내가 어떤 이미지를 있으면 그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들을 조금 연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명입니다. 밝은 이미지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창문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온다 라고 요청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그럼 창문도 나올 거고 햇살도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행복한, 그거 좀 애매해요. 행복한 걸 표현하기가. 근데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 요 정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사진의 분위기를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좋고, 뭐 약간 이게 다크하게 간다 이렇게 하면 우울하고 음울한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카메라. 그러니까 렌즈 기법이나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를 말하는 건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아요. 예를 들어 할머니 얼굴을 가까이에서 찍는 클로즈업 사진으로, 광각 렌즈로 촬영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진으로 라고 좀 지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6가지를 다 써야 되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6가지를 조합했을 때 좋은 질문지가 나오게 되고 이 질문이
사실은 명확할수록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한 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아쉬운 예시는요. 할머니가 밝은 집에 있는 사진. 근데 이제 좋은 예시, 이걸 다 합친 거는 햇살이 잘 드는 시골집 거실의 흔들 의자에서 활짝 웃는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와서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할머니 얼굴을 가까이에서 찍는 클로즈업 사진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 6가지를 다 합쳐서 만들었을 때 이제 훨씬 더 좋은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제가 비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이미지. 할머니가 집에 있는 사진.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집에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소파가 아닐 수도 있고 할머니 표정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옷도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프롬프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롬프트를 이제 주면 웃고 있는 할머니, 뜨개질하고 있는 할머니, 흔들의자, 그리고 햇살, 창문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수정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긴 프롬프트를 만들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2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를 쓴 다음에 이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랑 유사한 걸 넣은 다음에 이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요, 얘의 프롬프트를 알려줘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묘사해줘 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미지 먼저 보여드리면, 네, 예전에 나노바나나로 제가 생성한 거고,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손흥민 액션 피규어를 극사실주의로 스튜디오 촬영한 사진. 배경에는 대형 커브드 모니터에 축구 비디오 게임이 재생 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손흥민 말고 아이유를 만든다라고 하면 아이유라고만 바꿔주면 되겠죠. 좀 더 상세한 프롬프트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직접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유사한 이미지를 주고 얘의 프롬프트를 알려줘 라고 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훨씬 더 구체적인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한국어로 하는 게 좋냐 외국어로 하는 게 좋냐 질문하시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모르는 영어를 만약에 쓰는 것보다 그냥 한국어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마 여기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은 거의 가능하실 거예요. 구글이 추가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최고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6가지 팁이다 라고 해서 저도 이 팁을 한번 활용해 봤더니 결과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제가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자세하게 설명하라 입니다. 방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얘기죠. 구체적으로 자세한 프롬프트를 넣을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검은색 고양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검은색 고양이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보다 자세하게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검은색 털을 가진 초록색 눈의 검은 고양이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무 아래에 있는 초록색 눈을 가진 검은색 털의 고양이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하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색깔, 재질, 조명처럼 세부적인 요소를 추가하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빨간 사과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 사과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요청을 밝은 조명 아래에 반짝이는 물방울이 맺힌 탐스러운 빨간색 사과라는 식으로 재질이라던가 혹은 조명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그리고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색상이라던가 재질, 뭐 물방울 같은 거, 조명, 무슨 색깔 이런 걸 추가하면 단순히 이런 사과 사진보다 훨씬 더 분위기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밝은 조명이라고 했더니 여기는 조금 따스한 느낌인데 여긴 좀 더 밝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훨씬 더 분위기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 조명이라던가 재질을 추가하면.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미지 스타일을 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산 그림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산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얘도 아주 멋지죠.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유화 스타일의 웅장한 설산 풍경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유화 스타일이 딱 적용된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아까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 내가 똑같은 산 그림이라 하더라도 얘는 실사 느낌인 거고 얘는 유화 느낌. 자, 이번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세 개 다 정확하게 산 모양이긴 하지만 스타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단순히 사진처럼 보이는 걸 넘어서서 뭔가 예술가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 사진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요청을 좀 더 부정적인 거, 뺄 거를 한번 해볼게요. 들판에서 뛰어노는 활발한 개의 모습. 단색 배경이 아니라 흐릿하지 않은 사진, 그러니까 이렇게 흐리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저한테 표현된 이미지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들판에서 뛰어노는 활발한 개의 모습 맞죠? 활발한 걸 표현하려고 입에 뭘 물고 있어요. 배경의 색깔도 훨씬 더 컬러감이 들어갔고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죠.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강아지 사진이긴 한데 아예 다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색 배경이다, 흐릿하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요소를 미리 얘기를 하면요, 그걸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게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프롬프트를 다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 사막에 있는 로봇이라고 1차적으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막 위에 로봇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전 이미지에서 로봇 색깔을 은색으로 바꿔주고 로봇 얼굴을 더 클로즈업 해줘. 은색에 이 얼굴을 더 클로즈업한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한 번에 요청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전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은 정말 재밌는 기능인데요. 뭐냐면 참고할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너무 귀엽죠? 이 귀여운 북극곰의 사진을 하나 주고요. 사진과 같은 구도와 색감으로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토끼를 그려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제 눈 배경에 나무가 갑자기 생겼고 토끼가 이렇게 하고 있죠. 컨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 이미지를 주면 훨씬 더 잘 따라합니다. 멋지죠? 또 다른 예시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진과 같은 구도와 색감으로 나무 아래에 있는 토끼를 그려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똑같은 프롬프트였어요. 근데 두 개의 참고 이미지가 다르다 보니까 아예 결과물이 다른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내가 뭔가 요청하고 싶은 이미지의 느낌이 있으면 그걸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조금 더 빨리 나오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진 편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빈 종이에다 그림 그리는 법, 그러니까 새롭게 생성하는 법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제미나이 업데이트에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미지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으로 한 땀 한 땀 해야 됐던 그런 모든 작업들이 정말 간단한 문장 하나로 수정이 바로바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을 딱 주고 말로 그냥 요청만 하면 제미나이가 바로 그걸 하는데요. 그냥 조수가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이미지 디자이너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 뭔가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진을 저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이 나무가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제거해 달라고 했어요. 이 사진에서 왼쪽 나무를 자연스럽게 지워줘 라고 했더니 결과물이 놀랍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생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위기들을 보면서 뭔가 유추해서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죠. 그냥 지우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내 사진인데 머리 위에 빨간색 모자 하나만 씌워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모자는 사진 분위기랑 잘 어울리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해봅니다. 이건 추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생성한 이미지에다가 다른 건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잘 어울리는 빨간색 모자를 씌워줬어요. 이 모자도 잘 어울리죠. 누가 보면 모자를 쓰고 찍은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뭔가를 제거한다거나 추가하는 기능들이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 하실 때 여기에는 요청사항 넣으시면 되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파일 업로드 누르고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을 열기에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중앙에 있는 선수를 제거해줘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면 이제 제거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이랑 다 동일한데 플러스를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이 참고할 이 사진, 수정할 사진을 넣어준다. 이 부분만 잠깐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은 중앙에 있는 이 선수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몇 가지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하나 더 넣고요. 다른 건 다 건드리지 말고 이 문 색깔만 다른 걸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버건디 색깔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당연히 문만 아주 잘 바꿨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문만 바꿔달라 했잖아요. 손잡이 색깔은 그대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바꾸고 그 위에 있었던 거는 색깔을 안 바꾸고 두 개를 분리해서 얘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정 부분만 바꾸는 거 다 가능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할 때 문 색깔 발랐는데 이상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이미 그 색깔들을 테스트를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가구를 넣어볼 수도 있고 뭔가 배치 같은 거 미리미리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이미지를 수정하실 때는 뭐는 건드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뭘 하지 마세요 라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책상 위는 전혀 건드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요청하시면 되고요. 또 특이한 거 제가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은 예술가 스타일로 그대로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반고흐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의 구도는 그대로 두고 전체적인 느낌을 화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바꿔줘. 붓터치가 살아있고 색감은 파란색과 노란색을 많이 사용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장을 보면은 문장이 중간에 끊기잖아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구도 그대로 해서 반고흐 스타일로 정확하게 만들어냈죠. 또 다른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도를 한번 활용해서 똑같은 프롬프트로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구도를 정확하게 구현해서 똑같이 나왔죠. 이 반고흐 스타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술가들은 이 AI의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진짜 막 10초, 20초 만에 내 스타일을 그대로 복제를 하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생성이라던가 어떤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제거한다거나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깜짝 놀란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TV를 보면요. TV에도 AI가 생성한 영상이라던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우리 실생활에 이 정도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GPT다 제미나이다 얘기가 많은데 이미지 생성은 이제 제미나이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미나이 옹호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한층 더 숟가락을 제가 얹게 된 것 같아요. 이 영상만 보시면 아마 이미지 생성의 대부분의 것들은 되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당연히 AI는 내가 쓰면 쓸수록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처음부터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조금 더 밝게 해줘,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겨줘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요청들을 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카메라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클로즈업 해줘, 로우 앵글로 해줘, 하이 앵글로 해줘, 탑다운을 해줘. 뭔가 이런 용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좋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고 이런 게 어렵다 하시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이미지들을 얘한테 올려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생성해줘 라고 얘기하면 아까처럼 아주 긴 프롬프트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제미나이로 이미지 만들기 저는 진짜 초등학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 몇 가지 법칙들을 기억하시고 혹은 써두시고 그대로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놀라운 건 제미나이가 공짜로도 되고 비용을 내도 3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은 끝나시면 바로 제미나이 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어땠다, 난 뭐 만들었다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안 해본 거면 저도 따라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좀 뭔가 이미지 작업에 있어서 한계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아직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 이거 꼭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